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오선희 씨는 요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아침을 준비하느라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볼 틈도 없었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곤 합니다. 눈가에 깊어진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예전보다 수척해진 볼살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염색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예전처럼 외출할 일도 줄었고 사람을 만나는 날도 드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떠진 뒤에도 한참을 누워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떡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다니며 하루를 시작하던 날들도 이제는 아득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먹다 남은 반찬들이 쓸쓸히 놓여 있고 식탁 위엔 언제부터 놓였는지도 모를 약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절약, 혈압약, 영양제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찌뿌둥하고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이웃이었던 68세 김정희 씨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는 걸 미루다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정희 씨 이야기를 나누며 선희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나도 언젠간 늙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면 자꾸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또다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같이 기울어가는 기분입니다. 선희 씨는 요즘 들어 자주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아직은 걷고 싶고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동네 작은 모임에 나가 웃고 떠들며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다짐이 피어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2020년 아주대의료원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팀은 노쇠 예방 7대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노쇠 예방 7대 수칙은 앞글자를 따 일명 건강 가와만 사성입니다. 즉 건강하게 마음 다스리기, 강한 치아 만들기, 가려먹지 말고 충분히 식사하기, 화를 부르는 담배를 멀리하기, 만성질환 관리하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 성실하게 운동하기입니다. 먼저 건강하게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선희 씨는 요즘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 앉은 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선희야. 오늘도 잘 살아보자. 예전에는 이런 말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도 따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선희 씨는 작년 한겨울 심한 무기력감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입맛도 떨어지고 눈물만 자꾸 흘렀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의사는 노년기에 흔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상담 치료를 병행하라고 권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60세 이상 인구의 약 15%가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특히 여성 노인의 우울감 유병률은 남성보다 1.5배 이상 높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심리적 건강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과 외로움은 실제 면역력 저하, 식욕 감소, 수면 장애 등 신체적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동네 친구 이정숙 씨는 긍정 마인드의 모범입니다. 작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에도 난 아직 꽃필 날이 많아라며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선희 씨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썼지만 점점 하루의 좋은 순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마트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 오랜만에 걸려온 딸의 전화 한 통까지. 마음이 안정되자 잠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밤마다 불안감에 시달리던 시간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무게감도 가벼워졌습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스스로를 응원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한 치아 만들기입니다. 선희 씨는 요즘 치약을 고를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가 시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입안의 건강이 전신 건강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후반이 되면서 씹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갈비찜을 먹다가 이가 흔들리고 깨를 씹다가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속상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즈음 친구 이정숙 씨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진짜 늙은 느낌이 들더라. 나는 작년에 임플란트 2개 했어. 비용도 크지만 밥맛이 떨어지는 게 더 슬펐지. 그 말에 선희 씨는 마음을 다잡고 동네 치과를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오래된 금니 아래에 충치가 진행되고 있었고 잇몸도 염증이 생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치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잇몸뼈까지 약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선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잇몸뼈가 약해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치주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치통 문제가 아니라 씹는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 섭취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구강 건강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개 미만의 치아를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1.9배 높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선희 씨는 아침과 저녁 반드시 2번 이상 칫솔질을 하고 치실과 구강세정기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배운 잇몸 마사지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젠 입안이 개운하지 않으면 잠도 잘 오지 않을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웃을 때 보이는 건강한 치아는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오선혜 씨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하얗게 정돈된 치아를 자랑스럽게 내보입니다. 씹는 것이 자유로워지자 식사도 즐겁고 얼굴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힘은 결국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는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려먹지 말고 충분히 식사하기입니다. 선희 씨는 예전부터 입이 짧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달라졌습니다. 살은 그대로인데 기운이 없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픈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근육량 측정을 받은 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선희 씨는 체중은 정상이지만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근감소증이 빨리 올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식탁 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먹던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렇게 단순하고 익숙한 식사가 영양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친구 이정숙 씨는 이미 건강식단에 눈을 뜬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매일 생선 한 토막, 채소 5가지,
과일 하나는 꼭 챙겨. 특히 두유랑 요거트는 빼먹지 않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그 말을 들은 선희 씨는 장을 볼 때마다 식단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뼈 건강, 근육 유지, 면역력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기와 생선을 멀리하는 노년층은 비타민 B12와 철분 결핍까지 겪기 쉬운데 이로 인해 빈혈, 피로, 기억력 저하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희 씨는 요즘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하나씩 굽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름진 걸 꺼렸겠지만 이제는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니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점심엔 오트밀에 바나나를 얹고 저녁엔 된장찌개에 들깨가루를 넣어 칼슘을 보충합니다. 밥상을 풍성하게 차리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을 잘 돌보는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를 부르는 담배 멀리하기입니다. 오선희 씨는 요즘도 가끔 거실 창가에 시선이 머뭅니다. 남편 최종수 씨가 생전에 자주 서 있던 자리입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물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 제발 그만 좀 피워요. 몸 생각 좀 하자니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대꾸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만두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제 와서 끊어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아. 그 말이 지금은 얼마나 허망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보건복지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20%를 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제 와서 끊어봤자 늦었다는 생각으로 금연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금연을 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30% 이상 줄어들고 폐기능 저하 속도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희 씨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 금연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피운 건 아니지만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 위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나 하나 피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까지 함께 병들게 합니다. 선희 씨가 교육 시간마다 꺼내는 말입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의 애절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를 핑계로 건강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하기입니다. 오선희 씨는 요즘 아침마다 혈압을 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받은 자동 혈압계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친구 이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팔에 끼우면 되는 거 맞지? 근데 이게 자꾸 삐삐 울면서 다시 측정하라고 하네. 그날 이후로 이정숙 씨는 건강 조교가 되었고 선희 씨는 열성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선희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고혈압 초기 증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꾸준히 관리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본인이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선희 씨는 혹시 나도 그랬던 건 아닐까 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와 상의하며 복용 중인 약물도 재정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남편이 복용하던 혈압약 일부를 자신도 모르게 같이 복용했던 일이 있었는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은 절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에 따라
질환의 종류에 따라 복용량이 다릅니다. 선희 씨는 이제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닙니다. 매일 혈압 수치를 적고 약 복용 시간도 기록합니다. 그녀의 변화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극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 보건소에서 열리는 건강교실에는 이젠 친구 셋이 함께 갑니다. 각자 만성질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는 나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달라진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입니다. 오선혜 씨는 매주 수요일이면 아침 일찍 외출할 채비를 합니다. 양재기에 찹쌀을 담아 물에 불리고 얇게 썬 밤과 대추도 준비해 둡니다. 이날은 동네 작은 경로당에서 여는 함께 밥 먹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사 모임이었지만 어느새 그녀에겐 주간 행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정성껏 하시면 힘드시지 않아요? 봉사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희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굴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사실 선희 씨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하루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4%가 자신은 외롭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외로움 지수는 그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고 우울증 위험 또한 1.5배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선희 씨의 친구 김미경 씨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늙지 않아. 나가서 누가 밥 한 술만 같이 퍼줘도 그날 기운이 달라진다니까. 그 말이 선희 씨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선희 씨는 일부러라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철 타고 박물관 나들이도 갑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타는 것도 복잡하고 길 찾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익숙해지니 점점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단체방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선인의 웃음방. 동네 친구들이 사진을 올리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가끔은 오늘 좀 쓸쓸하다는 짧은 말도 주고받습니다. 그 짧은 말에 누군가는 지금 전화할게요라고 답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 내일 만나자며 약속을 잡습니다. 건강은 단지 몸만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실하게 운동하기입니다. 선희 씨는 요즘 아침 7시만 되면 운동화를 꺼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운동이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 키우느라, 나이 들고서는 남편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 몸을 움직이는 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선희 씨는 느꼈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계기로 선희 씨는 동네 공원의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가까운 구민체육센터를 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2달이 지나자 숨이 덜 차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 되더라고요. 서울아산병원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경우 노쇠증 후군의 발병 위험이 40% 이상 감소하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꾸준한 걷기 운동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선희 씨는 요즘 유튜브로 노인 맞춤형 홈트레이닝 영상을 따라 하기도 합니다. 매트 하나 깔고 앉아 팔을 돌리고 가벼운 물병을 들고 팔굽혀펴기 자세도 흉내냅니다.
매일 하루에 2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자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실버 요가 프로그램도 신청했고 가끔은 친구들과 춤도 춥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하고 끝난 뒤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며 몸을 풀어줍니다. 운동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조금씩 내가 내 몸을 움직여준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희 씨는 그렇게 오늘도 운동화를 꺼내 건강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자. 이 문장은 그녀가 남편을 떠나보낸 그해 겨울에 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을 붙잡기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는 이제 그녀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운동화를 꺼내어 신고 친구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식사를 준비하는 순간마다 이 글귀는 그녀의 하루를 이끌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선희 씨는 배웠습니다. 늙는다는 건 단순히 몸이 쇠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건강하게 사는 7가지 방법을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건강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갑작스런 병이나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희 씨는 우울한 날엔 일기를 씁니다. 슬픈 날엔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꺼내놓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마음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치아 문제도 이제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큰일이 됩니다. 선희 씨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칫솔질도 꼼꼼히 하고 식후엔 반드시 구강청결제를 사용합니다. 치아는 인생의 문이야. 그녀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씹는 힘이 남아야 먹는 즐거움도 삶의 활력도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가려먹지 않고 충분히 식사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식탁은 종종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선희 씨는 아침엔 삶은 계란과 과일, 점심엔 나물과 생선, 저녁엔 가벼운 죽이나 샐러드를 챙깁니다. 영양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는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화를 부르는 담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선희 씨는 담배의 해로움을 누구보다 절감했습니다. 폐질환은 단순한 기침에서 시작되었고 끝내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흡연 노인의 만성질환 발생률은 비흡연자의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단지 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질환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압, 혈당, 관절, 모두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질환들입니다. 선희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병원을 방문해 혈압을 체크합니다. 복용하는 약도 정기적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병원은 무서운 데가 아니에요. 나를 살펴주는 곳이죠. 의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많아지면 마음도 점점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희 씨는 일부러라도 약속을 만듭니다. 경로당 모임, 요가 클래스,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함께 웃고 손을 맞잡는 일은 그 어떤 약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성실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오선혜 씨는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에 2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자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2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 노인의 사망률이 30% 가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건강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실한 반복 속에서 조용히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건강 가와만 사성을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을 다스리고 이를 닦고 잘 먹고 금연하며 몸을 살피고 사람을 만나고 꾸준히 움직이는 삶. 그 어느 것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 7계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댓글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